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다.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인지는 두고 봐야겠네. 하객들 앞에서 던진 그 한마디. 신부 이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미소만 지었다. 아무도 몰랐다. 그녀가 왜 이 결혼을 선택했는지. 한성그룹, 국내 10대 재벌, 창업주 한태수 회장이 50년 전에 세운 기업이다. 지금은 그의 아들 한성호가 회장직을 맡고 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정선이 재벌가의 실질적인 안주인. 그녀의 말 한마디에 임원들도 고개를 숙였다. 그런 집안에 평범한 여자가 시집을 왔다. 이지연. 지방 출신. 평범한 중산층 가정. 명문대를 나왔지만 특별한 배경은 없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다. 결혼 첫날부터 시어머니의 태도는 명확했다. 신혼여행은 일주일이면 충분해. 우리 집안 며느리는 집안일부터 배워야 해. 지연은 대답했다. 네, 어머님. 고개를 숙이고 순순히 따랐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웠다. 다루기 쉬운 며느리군. 그렇게 생각했다. 신혼집에 들어선 첫날 시어머니가 직접 왔다. 여긴 뭐야 이렇게 어수선하게. 아직 짐도 다 풀지 못한 신혼집이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지연은 사과했다. 시어머니는 집 안을 둘러보더니 말했다. 가구 배치도 엉망이고 청소 상태도 별로네. 다시 정리해. 내일 다시 올 테니까. 문을 닫고 나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 지연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결혼 한 달 후 첫 번째 가족 모임이 있었다. 한성그룹 일가가 모두 모이는 자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큰며느리, 시누이까지. 지연은 긴장했다. 아니, 긴장한 척했다. 어머, 새 며느리? 큰며느리가 다가왔다. 반가워요. 앞으로 잘 지내요. 겉으론 친절했지만 눈빛은 달랐다. 어디서 굴러들어온 거야? 그런 눈빛이었다. 식사 자리.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지연씨, 음식 맛이 어때? 네,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 시어머니가 웃었다. 너희 집에선 이런 음식 못 먹어봤을 테니. 식탁이 조용해졌다. 지연은 대답했다. 네, 어머님. 이런 귀한 음식은 처음이에요.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웠다. 자신의 우위를 확인받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지연의 눈빛은 잠깐 흔들렸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날 밤 지연은 남편에게 물었다. 오늘 어머님 말씀 신경 쓰지 마. 남편 한도윤이 말했다. 어머니가 원래 그래.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지연은 웃었다. 응, 알아. 하지만 속으론 생각했다. 적응할 생각 없어. 난 다른 목적으로 여기 온 거니까. 시간이 흘렀다. 3개월, 6개월, 1년. 시어머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지연씨, 요즘 살찐 거 아니야? 며느리가 자기 관리도 못하면 어떡해. 우리 집안 체면이 있는데. 매번 가족 모임마다 같은 패턴이었다. 공개적인 망신, 은근한 비하, 끝없는 잔소리.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했다. 내일 집안 행사 있어. 네, 어머님. 준비하겠습니다. 아, 너는 안 와도 돼. 네? 중요한 손님들 오는 자리야. 내가 있으면 좀 그래. 전화가 끊겼다. 지연은 전화기를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좋아. 그렇게 나오시겠다. 그날부터 지연의 행동이 달라졌다. 아니, 달라진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밤마다 서재에서 오래된 서류를 정리했다. 남편 몰래 회사 자료를 수집했다. 그녀의 노트북엔 한성그룹의 역사가 빼곡히 정리돼 있었다. 50년 전 창업 당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성그룹의 공식 역사는 이렇게 기록돼 있다. 창업주 한태수 회장이 맨손으로 일군 기업,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재벌 그룹으로 성장. 하지만 그건 절반의 진실이었다. 아무도 모르는 사실. 한태수에겐 파트너가 있었다. 공동 창업자 박종민. 그가 없었다면 한성그룹은 존재하지 않았다. 박종민, 기술자 출신의 사업가. 한태수와 함께 회사의 기반을 만든 사람. 회사 로고도 그가 직접 디자인했다. 초기 자본의 절반도 그가 투자했다. 지분은 50대 50. 동등한 파트너였다. 적어도 처음엔 그랬다. 회사가 커지면서 상황이 변했다. 한태수는 욕심이 생겼다. 왜 절반을 나눠야 하지? 내가 더 많은 걸 가져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때 옆에 있던 사람, 정선이, 한태수의 아내, 지금의 시어머니였다. 정선이는 똑똑했다. 그리고 야망이 있었다. 여보, 박 사장 지분 정리할 방법이 있어요. 그녀가 계획을 세웠다. 위조 서류, 차명 주식, 교묘한 법적 트릭. 박종민은 자신도 모르게 지분을 잃어갔다. 어느 날 박종민이 의문의 사고를 당했다. 공식 기록은 교통사고. 하지만 정황은 이상했다. 사고 직전 그는 지분 문제로 한태수와 크게 다퉜다. 경찰 수사는 흐지부지 끝났다. 증거 불충분, 단순 사고로 처리됐다. 박종민은 세상을 떠났고 그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다. 한성그룹 역사에서 그의 이름은 사라졌다. 50년이 지났다. 한성그룹은 대기업이 됐다. 한태수는 은퇴했고 아들 한성호가 회장이 됐다. 정선이는 재벌가의 실질적인 권력자가 됐다. 모든 게 완벽했다. 과거는 완전히 묻혔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공동 창업자 박종민을, 그의 억울한 죽음을, 빼앗긴 지분을.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믿었다. 이지연. 그녀는 박종민의 손녀였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다.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했고 어머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지연은 어린 시절을 가난 속에서 보냈다. 하지만 그녀에겐 한 가지가 있었다. 진실. 할머니가 남긴 기록, 초기 계약서, 지분 내역서, 사고 당시의 정황 기록. 지연아, 이건 내 몫이야. 할머니가 말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되찾아야 해. 우리 가족의 것을, 빼앗긴 모든 것을. 지연은 그날 맹세했다. 반드시 되찾겠다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래서 결혼한 거였다. 한도윤, 한성그룹 회장의 차남. 지연은 그에게 접근했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 계산된 연애, 그리고 결혼. 모든 게 계획대로였다. 너 정말 날 사랑해? 도윤이 물은 적 있다. 당연하지.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거짓말이었다. 아니,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도윤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착하고 순하고 어머니에게 눌려 사는 사람. 하지만 지연에겐 감정보다 중요한 게 있었다. 복수. 그리고 정의. 결혼 2년 차. 지연은 꾸준히 정보를 모았다. 한성그룹 내부 자료, 과거 회계 기록, 숨겨진 차명 주식 내역, 정선이가 어떻게 지분을 관리하는지 모든 걸 파악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완벽한 타이밍을. 그 사이에도 시어머니의 구박은 계속됐다. 지연씨, 왜 아직 애가 없어? 우리 집안은 대를 이어야 하는데 혹시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친척들 앞에서 대놓고 하는 말이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속으론 비웃었지만 어느 가족 모임. 시어머니가 또 시작했다. 지연씨, 오늘 옷이 좀 그렇네. 이런 자리에 그렇게 입고 오면 어떡해. 우리 집안 체면이 있는 건데. 지연은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주의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래, 며느리는 항상 조심해야 해. 그런 날들이 계속됐다. 매번 무시당하고, 매번 수모를 겪고, 매번 고개를 숙였다. 남편 도윤은 지켜만 봤다. 미안해, 어머니가 원래 그래. 참아줘.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결혼 3년 차.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시어머니가 하인들을 모았다. 앞으로 며느리 말은 듣지 않아도 돼. 무슨 지시를 해도 나한테 먼저 보고해. 알겠지? 하인들은 고개를 숙였다. 네, 마님. 그날부터 지연은 자기 집에서 투명인간이 됐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지연은 남편에게 말했다. 도윤씨,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하인들한테 지시했어. 내 말 무시하라고. 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내가 말해볼게.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시어머니에게 눌린 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척들이 모인 대형 모임. 시어머니가 모두 앞에서 선언하듯 말했다. 재벌가는 피가 중요해. 우리 집안은 특별한 혈통이거든. 그리고 지연을 바라봤다. 지연 씨 같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어울리지 않아. 원래 타고난 게 다른 거니까. 조용해진 식탁. 모든 시선이 지연에게 쏠렸다. 동정하는 눈빛, 비웃는 눈빛, 불편한 눈빛.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네,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어머니는 승리감에 취해 있었다. 완벽하게 며느리를 굴복시켰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지연은 남편에게 물었다. 도윤씨, 응? 이 회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아? 도윤은 의아했다. 뭔 소리야? 아버지가 세운 거지. 아버지, 할아버지가 창업한 거. 지연은 웃었다. 정말 그렇게 알고 있어? 무슨 뜻이야? 도윤이 물었다. 지연은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서류 뭉치가 나왔다. 이거 봐. 1973년 날짜가 찍힌 계약서였다. 공동창업 계약서. 한태수, 박종민. 두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박종민이 누구야? 도윤이 물었다. 지연은 대답했다. 내 할아버지. 이 회사의 진짜 공동창업자. 그리고 내 할아버지한테 모든 걸 빼앗긴 사람. 도윤은 충격에 빠졌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짓을 했다고? 지연은 서류를 하나씩 보여줬다. 초기 지분 내역,
위조된 양도 서류, 차명 주식 증거, 그리고 사고 당시 기록. 이건 진짜야. 도윤의 손이 떨렸다. 할아버지가 살해당했다는 증거는 없어. 지연이 말했다. 하지만 정황은 명확해. 지분 분쟁 직후에 의문의 사고. 너무 깔끔하게 묻힌 수사. 그리고 사라진 모든 기록들. 그래서 나와 결혼한 거야? 도윤이 물었다. 지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응. 처음엔 그랬어. 복수하려고. 빼앗긴 거 되찾으려고. 지금은? 도윤이 물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연의 눈빛이 단단했다. 내 가족이 잃은 거 되찾을 거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근데 한 가지. 달라진 건 있어. 뭔데? 너한테 이걸 말하고 있잖아. 지연이 말했다. 원래 계획엔 너한테 말할 생각 없었어. 그냥 이용만 하려고 했지. 근데 넌 나쁜 사람이 아니더라. 도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아내의 고백, 자신의 가족이 저지른 죄, 모든 게 뒤섞여 머릿속이 복잡했다. 시간 줄게. 지연이 말했다. 천천히 생각해. 어느 쪽 편에 설지. 며칠이 지났다. 도윤은 혼자 조사를 시작했다. 회사 자료실, 과거 기록 창고, 아버지의 서재. 지연이 보여준 것들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리고 알게 됐다. 모든 게 사실이었다. 아니, 사실보다 더 끔찍했다. 박정민이 당한 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 그리고 그 중심엔 어머니 정선이가 있었다. 아버지. 도윤이 찾아갔다. 박정민이라는 사람 알아? 한성호 회장의 표정이 굳었다. 갑자기 왜 그런 이름을? 회사 초기 자료에서 봤어. 공동 창업자라고 적혀 있던데. 그건. 회장은 말을 더듬었다. 오래된 일이야. 잊어버려. 지금 와서 뒤지면 안 되는 거야. 그 반응이 모든 걸 말해줬다. 아버지도 알고 있었다. 알면서 침묵한 거였다. 도윤은 결심했다. 아내 편에 서기로. 지연아. 응. 내가 뭘 하려는지 알아. 도와줄게. 어떻게 해야 해? 지연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 지연이 말했다. 진심으로. 근데 알아도 이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어. 내 가족이 무너질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 도윤은 대답했다. 가족이 저지른 잘못은 가족이 바로잡아야지. 그리고 내가 내 가족이잖아. 이제는. 지연은 웃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그때부터 둘은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연이 모은 자료, 도윤의 내부 접근권, 둘이 합쳐지니 훨씬 수월했다. 차명 주식 명단, 해외 비자금 계좌, 정선이가 숨긴 모든 비밀들. 이 정도면 충분해. 지연이 말했다. 이제 타이밍만 잡으면 돼. 언제가 좋을까? 도윤이 물었다. 다음 달. 회장 취임 기념식. 주주랑 언론이 다 모이는 날. 회장 취임 10주년 기념식. 한성그룹 최대 행사. 재계 인사, 정치인, 언론인까지 수백 명이 모이는 자리. 정선이는 들떠 있었다. 우리 집안의 위상을 보여주는 날이야. 완벽하게 준비해. 실수 있으면 안 돼. 그날이 다가왔다. 지연은 차분했다.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정리했다. 오랜 기다림의 끝. 오늘 모든 게 끝난다. 복수든 정의든 이름이 뭐든 상관없었다. 빼앗긴 것을 되찾는다. 그것만이 중요했다. 기념식장, 화려한 조명, 수많은 하객들,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 무대 위에 한성호 회장이 섰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시어머니 정선이는 VIP석 맨 앞에 앉아 있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이게 우리 집안의 힘이지. 누가 감히 건드려.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다. 며느리 지연은 보이지 않았다. 쳇 이런 자리엔 끼지도 못하면서 회장의 연설이 이어졌다. 한성그룹은 창업주의 뜻을 이어 성장해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홀로 일구신 이 기업을 그때 무대 옆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다. 이지연이었다. 잠깐만요. 지연이 마이크를 잡았다. 한 가지 정정할 게 있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다. 회장은 당황했다. 지연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선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여자 뭐야? 당장 내려와. 하지만 지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창업주께서 홀로 일구셨다고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스크린에 화면이 떴다. 오래된 사진 한 장. 두 남자가 나란히 서 있었다. 젊은 한태수. 그리고 또 한 사람.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지연이 물었다. 한성그룹 공식 역사엔 존재하지 않는 분. 하지만 이 회사의 진짜 공동 창업자 박정민. 그리고 제 할아버지입니다. 장례가 술렁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공동 창업자? 뭔 소리야? 숨겨진 역사가 있었어? 정선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50년 전 지연이 말을 이었다. 박정민은 이 회사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로고도 그가 디자인했고 초기 자본의 절반도 그가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에 서류들이 떴다. 위조된 양도 계약서, 차명 주식 증거, 빼앗긴 지분 내역. 이 모든 것이 불법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박정민은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거짓말. 정선이가 소리쳤다. 저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야. 다 조작이야. 하지만 지연은 웃기만 했다. 조작이요?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새로운 화면이 떴다. 정선이 명의의 차명 주식 계좌들, 해외 비자금 내역, 세금 탈루 증거. 정선이 여사님, 당신이 직접 관리한 비자금 계좌입니다. 저건. 정선이가 말을 더듬었다. 어디서 저걸? 한성그룹 주식의 상당 부분이 차명으로 관리되고 있죠. 지연이 말했다. 그리고 그 실질적 소유자는 박정민의 후손, 즉 접니다. 변호사 한 명이 무대로 올라왔다. 법적으로 검증된 서류입니다. 박정민 측 지분은 불법으로 빼앗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이지연 씨가 해당 지분의 정당한 상속자입니다. 웅성거림이 커졌다. 주주들이 술렁였다. 이게 사실이야. 회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지분 구조가 바뀌는 건가? 정선이는 벌떡 일어났다. 다들 속지 마. 저 여자 계획이야. 우리 집안 무너뜨리려는. 지연이 웃었다.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려놓는 겁니다. 50년 전에 빼앗긴 것을 이제야 제자리로. 사회자가 난감해했다. 저 잠시만요. 그때 도윤이 앞으로 나섰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선이가 아들을 봤다. 도윤아, 넌 왜? 어머니. 도윤이 말했다. 저도 다 알아요. 우리 집안이 뭘 했는지. 이 자식이. 정선이가 소리쳤다. 네가 감히 가족을 배신해? 배신이 아닙니다. 도윤이 대답했다. 잘못을 바로잡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배신했잖아요. 50년 전에 회장 한성호가 휘청거리며 의자에 앉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평생 감춰온 비밀, 완벽하다고 믿었던 가면 한순간에 벗겨졌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잠시만요. 일단 정리를 하면. 그때 지연이 말했다. 정리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이 자리는 주주총회와 같은 효력을 가지죠. 그렇긴 합니다만. 사회자가 더듬거렸다. 좋아요. 지연이 말했다. 그럼 공식적으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현 경영진 신임 투표. 주주들이 술렁였다. 가능한 거야? 절차상 문제 없어? 진짜 투표하는 건가? 변호사가 나섰다.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의지연 씨 지분이 인정되면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럼 투표합시다. 지연이 말했다. 현 경영진을 신임하시는 분? 조용했다. 손을 드는 주주가 없었다. 모두 서류를 보며 눈치만 살폈다. 신임하지 않는 분? 지연이 다시 물었다.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한두 개. 점점 많아졌다. 과반이 넘었다. 압도적이었다. 불신임 가결입니다. 지연이 선언했다. 현 경영진은 물러나셔야 합니다. 정선이가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이건 인정 못해. 저 여자 음모야. 하지만 아무도 그녀 말을 듣지 않았다. 주주들은 이미 등을 돌렸다. 기자들은 특종에 열광했다. 정선이는 혼자였다. 완전히. 그때 경찰들이 들어왔다. 정선희 씨, 배임과 횡령 그리고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따라와 주십시오. 정선이가 발버둥 쳤다. 날 어떻게 감히. 내가 누군지 알아? 경찰이 수갑을 채웠다. 권리를 고지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정선이는 끌려나가면서도 지연을 노려봤다. 인연이 반드시 대가를 치를 거야. 지연은 담담하게 바라봤다. 회장 한성호도 경찰에게 안내받았다. 회장님도 참고인으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어나갔다. 50년간 지켜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기자들의 질문 세례, 주주들의 웅성거림, 직원들의 당혹감. 하지만 지연은 차분했다. 그녀가 무대 중앙에 섰다. 모든 시선이 집중됐다. 여러분, 지연이 말했다. 한성그룹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숨겨진 진실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정당한 기반 위에.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 주십시오. 행사가 끝났다. 기자들이 빠져나갔다. 주주들도 하나둘 떠났다. 텅 빈 행사장. 지연과 도윤만 남았다. 끝났네. 도윤이 말했다. 정말 끝난 거야? 시작이지. 지연이 웃었다.
이제부터가 진짜야. 회사 정상화하고 할아버지 명예 회복하고 할 일 많아. 같이 해줄 거지? 도윤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당연하지. 처음엔 날 이용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진짜잖아. 우리.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 진심으로. 며칠 후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다. 새로운 경영진 선출. 의지연이 이사회에 합류했다. 대주주로서 당연한 자리였다. 그녀가 의장석에 앉았다. 50년 만에 박정민 가문이 돌아온 순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연이 말했다. 안건은 신임 경영진 선출입니다. 주주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대주주님 잘 부탁드립니다. 지연은 웃었다. 할아버지가 그렸던 로고가 회의실 벽에 걸려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한성그룹 본사 건물, 할아버지가 꿈꿨던 것들, 그가 이루지 못한 것들, 이제 자신이 이어간다. 할아버지. 지연이 혼잣말했다. 제가 해냈어요. 그날 밤 뉴스가 온통 한성그룹 이야기였다. 50년 만에 밝혀진 진실, 숨겨진 공동창업자의 손녀, 재벌가를 뒤흔든 복수국. 기자들은 이야기를 드라마처럼 다뤘다. 정선이는 구속 수감됐다. 배임 횡령 문서 위조. 혐의가 산더미였다. 억울해요. 그녀는 끝까지 발악했다. 다 전현 음모예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한성호 전 회장은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다. 검찰 조사를 받았다. 알고도 묵인한 혐의가 있습니다. 그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50년간 눈 감아온 것들, 이제 와서 뭘 말하겠는가. 도윤은 회사에 남았다. 이사로서 새 출발.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가족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는 거. 지연은 그런 남편이 고마웠다. 충분해. 내가 옆에 있어줘서. 한 달이 지났다. 한성그룹은 새로운 체제로 돌아갔다. 지연이 대주주로 경영에 참여했다. 처음엔 반발도 있었다. 저 사람이 뭘 아느냐고 갑자기 나타나서. 하지만 곧 인정하게 됐다. 지연은 유능했다. 명문대 출신에 MBA까지 마친 인재. 의도적으로 숨겨왔던 것들, 이제 모든 능력을 드러냈다. 대주주님 덕분에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숙였다. 어느 날 지연이 교도소를 방문했다. 면회실. 철창 너머로 정선이가 앉아 있었다. 왜 왔어? 정선이가 쏘아붙였다. 날 비웃으러? 아니요. 지연이 대답했다. 한 가지 말씀드리러요. 뭔데? 할아버지 묘소에 비석 새로 세웠어요. 한성그룹 공동창업자 박정민이라고. 정선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래서 저한테 왜 그걸 말해? 어머님이 지웠던 이름이니까요. 지연이 말했다. 원래대로 돌려놨다고. 알려드리려고요. 나가. 정선이가 소리쳤다. 당장 나가. 네. 지연은 일어섰다. 다시는 안 올게요. 건강히 계세요.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다. 면회실을 나서며 지연은 생각했다. 이것으로 끝이다. 복수는 완성됐다. 원한도 풀었다. 이제 앞만 보면 된다. 할아버지가 꿈꾸던 것들, 그걸 이루면 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이 물었다. 어땠어? 그냥 그랬어. 지연이 대답했다.
시원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그냥 끝났다는 느낌. 후회해? 아니.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전혀. 이건 해야 할 일이었어. 50년간 잘못된 걸 바로잡은 거야. 후회할 이유가 없지. 차가 집 앞에 멈췄다. 둘이 함께 내렸다. 지연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저녁 하늘.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다. 할아버지. 지연이 속으로 말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그날 밤 지연은 할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다. 오래된 흑백 사진. 젊은 시절의 박정민. 저 해냈어요. 어머니도 해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먼저 했네요. 눈물이 흘렀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자신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회사로 출근했다. 한성그룹 본사. 이제는 자신의 회사. 당당하게 정문을 통과했다. 대주주님 안녕하세요. 직원들이 인사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다. 사무실에 도착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다. 결제 문서, 보고서, 계약서. 할 일이 산더미였다. 좋아. 지연은 의자에 앉았다. 시작해볼까?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새로운 한성그룹의 시작. 지연은 펜을 들었다. 첫 번째 서류에 서명했다. 이지연. 아니, 박지연. 원래 이름을 썼다. 저는 며느리가 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언젠가 했던 말. 제 가족의 이름을 되찾으러 왔을 뿐이에요. 이제 그 약속을 지켰다. 할아버지의 이름, 가족의 명예,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연은 할아버지가 꿈꾸던 회사를 만들 것이다. 정직하고 공정하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회사를. 그게 진짜 복수니까. 50년간 감춰진 진실, 3년간의 인내, 그리고 단 하루의 폭로. 모든 게 완벽했다. 시작도, 과정도, 결말도. 이건 복수가 아니다. 정의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진다. 마지막 자막이 뜬다. 빼앗긴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 시간이 걸릴 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